저는 패널 중심으로 하고요. 회원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관훈클럽 직원에게 메모로 적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취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토론을 위해서 환호나 야유 등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오른쪽부터요.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강성만 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 팀장입니다. 왼쪽에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준환 KBS 문화과학팀 미디어 담당 차장입니다. 그럼 프로는 시작하고요. 좀 질문을 하실 게 많으니까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좀 짧게 한 2, 3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균 부장 시작하실까요? 예. 예, 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국회에서 필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 이후 여권 관계자들이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갖다가 한 달 단위 내지는 국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다짐 내지는 그 약속은 거의 양치기 손은의 말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도 여권은 이번 회기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히 13일을 시한으로 정해서 문방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리고 과거에 다짐을 하고 또 안 됐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사정의 변경이 생겼는지 과거 국회와 달리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김창균 부장님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답변할 차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 연말부터 국회에 나가서 미디어법 관련 법안 심의를 지켜봤습니다만, 국회에 나가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얘기는 모의 소리만 신나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천문같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목소리를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모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 우리 위원회로서는 거듭거듭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는 쉬어집니다만 이름이 6월 국회죠. 6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가든 토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나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사정이나 여건에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2개월 전이나 4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사정이 별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쪽에서는 그 일종의 타협안을 내놨는데, 종합편성 채널 중 보도 분야를 제외한, 그게 종합편성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신문과 대기업에 대해서 겸용을 갖다가 허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밝혔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야당 내부에서는 아직 일부 그 타협론자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방향에서 타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신문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방송지분 참여를 허용하되, 다만 그 허용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로 해야 한다. 내지는 또 현재 나와 있는 그 지분 참여 비율보다 훨씬 그 지분 비율을 낮춰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타협론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보도 분야를 제외하면 타협의지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충실히 다 가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도 없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도 분야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데는 이건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보호되면 안 되고 다른 건 되고 이런 새로운 칸막이,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신문 13년 이후 시행된 이 문제에서는 탄력적으로 고려해보는 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디지털이 2014년부터 시작되니까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이 구상되고 열려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연구할 만한 논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미디어법 논의는 미디어 산업 발전,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그런 외부 여건에 맞춰가자고 하는 21세기 산업 논리로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70년대, 80년대 정치 논리의 대결의 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이나 여권 관계자들께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치 논리를 내세워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권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예상되는 반대 논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이 어떤 것이든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이 개정될 때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특히 방송 그러면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익성과 함께 산업성이 어떤 분야에서 가지고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성을 너무 경시 내지 도외시켰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인수위 때부터 미디어 산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왔고 미디어 산업을 산업답게 하는데 초점이 미디어 법의 개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회에 제출된 단계까지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그 뜻이 제대로 과연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